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정화 변호사죠.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우선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의 편지, 영치금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일일이 답장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를 저격하고 있는 그런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정화 변호사의 이런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천안길 대표가 이제 곧 귀국을 결심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조건부 귀국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귀국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우선은 이제 경찰의 수사인데, 이게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속 가능성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론의 이 변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망설이고 있고, 이번 주 빠르면요, 직접적인 최종 결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한길 대표의 귀국과 관련된 소식, 그 다음에 영화, 요 다큐 영화가 뭐 이미 지난번 3일간 시사회를 열었는데도 자리가 꽉 차고, 그야말로 이제 복도까지 앉아서 이 관람할 정도로 대대적인 이제 대박을 났는데요. 미국에서만도 15개 도시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30여 개 도시에서 상영이 된다.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예. 영화는 뭐 이 지난번 계엄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죠. 그날,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3일 그날, 그래서 조작된 내란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이제 승부수다. 그래서 지금 그 강성 우파들만 이렇게 딱 챙기면은 선거에서 망한다. 그러니 강성 우파와 거리를 두고 중도층을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동혁은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중도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중도라기보다도 무관심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관심층. 그러니까 이 무관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치 이론적으로는 중도가 있죠. 예.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경우는 완전히 진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도는요, 우파가 세면 우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좌파가 세면 좌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향상 브레인, 뇌 구조가 중도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좌우가 분명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예, 북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승부수를 구상하고 있고, 교섭단체 연설문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유사 숙청이 됐죠. 퓨전야하고 같이 이 숙청이 되면서 중앙군사위에 딱 7명이 정원인데 남은 게 2명밖에 없어요. 자, 시진핑 주석이 지난 연말에 승진 발령한 이 장성민, 그러니까 이제 시사탱크했던 조선일보 TV조선의 장성민이가 아니고요. 이 장성민, 그러니까 이제 중앙군사위 위원이 되겠죠. 이분하고 지금 시진핑은 남아있고 5명을 딱 다 제거했어요. 제거한 그 의도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2명만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유사, 그 숙청의 미스터리, 이런 것들 과연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에요, 미국으로 핵정보를 빼돌렸다라고 돼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그거는 핑계거리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이유인들 시진핑이가 얘기하면 그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진핑의 자리를 넘보는 일종의 우리 이제 민주국가에서 얘기하면 쿠데타 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숙청은요, 피의 숙청이 계속되고 있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거의 되고 있다. 공포 정치가 날로 흉악해 가고 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만 딱 숙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고위직에 대한 숙청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 높은 사람들을 호랑이라고 한대요. 중국에서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파리는 이제 낮은 실무자급, 파리는 파리대로 숙청하는 게 시진핑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정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 정치는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 정치 동향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유정아 변호사의 이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한 두세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근황 감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이제 접견하니까요. 이제 그 생각과 메시지를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유정아 변호사죠.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김 여사님을 접견할 때마다 여사님께서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이 편지, 기도 글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 사람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우연으로 삼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지러움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직접 접견실에 들고 오셔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신경 써주시고 그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건강상의 사정으로 답장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요, 유정아 변호사가 이제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왜냐면 이제 재판장이 이제 한 내용이죠. 재판장의 한 내용, 그 한 말, 요거가 이제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갖지 않은 자나 똑같이 법 앞에서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일 판결 선고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에 들어가 김 여사님을 뵙고 나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서서야 비로소 요즘의 날씨가 정말로 춥다는 걸 느꼈다. 오늘 선거 초반 재판장님께서 남긴 말씀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똑같이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형사재판 때부터 무너진 원칙이 아니었나.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분을 대리하며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 짧은 문장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나는 요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의 원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현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 법이 먼저야 할 자리에서 해석과 평가는 언제부터 이념의 색으로 갈라지게 된 것일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말조차 아끼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서라도 앞으로 나가야 했던 시간들. 그런 와중에 오늘의 말은 적어도 법이라는 이름의 최소한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이 판결 이후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들 또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게 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법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선고된 1년 8개월은 아직 유보적인 의미를 가진 판단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큰 논평을 하지는 않겠으나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과 주의 그리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정아 이 변호사 글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한길 대표 요 귀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루스 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귀국이 임박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한 가운데 복권부 귀국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 그래서 경찰의 출석 요구, 지지층의 여론, 그리고 체류 변수가 맞물리면서 어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속이 두렵지 않다는 이런 발언 속에서 귀국 시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러냐면 제일 큰 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도 수사지만은 체류 자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광 비자로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5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비자, 관광 비자가 이제 끝나면 이게 이제 본인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비자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점도 하나의 큰 일종의 이제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최근에 말이죠. 본인의 SNS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을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귀국 입장문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진짜 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귀국 연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귀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조건부 귀국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란의 중심에는요, 구속이 두렵다는 것은 아니다. 이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이유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한길 대표 협박, 명예훼손, 내란 선동 이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경찰의 출석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은 요 몇 가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오라는 사람도 있고,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현보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귀국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고문 변호사, 지인들도 모두 귀국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경찰 출석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지층의 여론도요, 지금 달려져요. 일부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지금 귀국 시에는 구속 가능성이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도 한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수사에 정면 대응한 것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 메시지도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유한일단 결성, 자유파출소 개설 계획, 그다음에 다큐 영화 개봉 이런 구상도 공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지금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다면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30여 개 국에서 상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상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 그 영상 상영은 최소 100명 이상이라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귀국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 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은 계속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만도 한 15개 도시, 그래서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미네소타 이런 데서 지금 돌고 있고요. 좀 상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한 30개 도시에서 지금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거나 상영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빡빡하게 차는 요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나라들을 보면은요, 뉴욕, LA, 시애틀 등 15개 이상의 도시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30여 개 도시인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예. 자, 그래서 1월 말부터, 지금 이제 이 상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동혁 대표 얘기를 먼저 하고, 여러분께, 지금 이제 장유사,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측 깜박이를 켰다. 공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승부수를 띄웠고 2월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당헌 당규 정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압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성 보수층하고 거리를 두고 외연을 확장하라라고 하지만은 당 운영의 초점을 보수 대결집에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하면 중도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결집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승부수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특위에서 진행 중인 당헌 당규 개정도 우클릭의 방침에 찍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 연휴 전 공개되는 새 당헌 당규에는 단업화, 반공 이런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키워드가 대거 포함되고 김종인이가 집어넣었던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하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정치문법 하에서 외연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을 포섭하고 강성 색채를 지우는 걸 의미하지만은 장 대표의 경우에는요,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오세훈이 이준석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장 대표가 왜 이런
강성하고 거리두고 중도층을 보호하는 통상적인 문법을 강조하느냐, 그거를 배척하느냐, 중도가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결집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거나 보수 색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기존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것이다. 아직 국민의힘의 마음을 열지 않은 보수층부터 결집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리고 또 보수가 단단하게 뭉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비로소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야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수 결집과 함께 청년, 호남, 노동계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한 말하자면 정책도 발전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할 노동특보에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을 내정하고 한국 노총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요. 호남의 에너지 데이터와 같은 미래 산업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도 마련 중에 있고, 외연 확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뜬금없는 인물과의 연대가 아닌 정책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층 오는 것은 정책을 보고 제대로 딱 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그 다음에 정말 이 진보 정책의 위험성 이런 거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중도층은 오게 되어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지금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진핑, 그야말로 이 숙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숙청, 장유사에 이어서 지금 고위 관료, 호랑이 2명을 숙청했다. 이런 보도를 중국 CCTV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군 고위인사에 대한 반부패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고, 공포정치, 피의정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 이번에 숙청된 사람은요, 국가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응급관리부 수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면 재해대책본부 같은 거죠. 응급관리부 수장이니까 이제 왕샹시 장관입니다. 왕샹시 부장입니다. 64세. 심각한 규율 위반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밝혔어요. 그런데 왕샹시는 누구냐면 후베이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형 국유에너지 기업인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이사장을 지냈고, 2022년도에 응급관리부장, 재해대책본부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1일까지도 응급관리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청렴을 강조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난 29일 날, 27일 날 이틀 지나서 29일 날에는요, 순샤오청 65세입니다. 전인대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관급쯤 되죠. 기율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어요. 순샤오청은요, 19기, 20기 당 중앙의 서열 상위 205명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이멍구 자치구 당서기를 지냈어요. 그래서 지난해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간부가 역대 최다인 65명에 차렸는데, 올 초 들어서 사정 작업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1월에만도요, 왕샹시하고 순샤오청을 포함해서 차관급 이상 관료 8명이 낙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군 수뇌부 숙청에 의해서 고위 관료의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공포정치, 피의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호랑이 2마리라고 했는데, 전현직 고위 관료를 겨냥한 부패 혐의를 조사할 때 쓰는 말이 호랑이 사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은요, 1952년도에 마오쩌둥이 삼반운동을 전개하면서 부패 세력을 갖다가 호랑이에 비유한 바 있어요. 삼반운동은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관급 간부라든가 국유기업의 순회, 그 다음에 군 고위층을 갖다가 지금 이런 호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선 행정권 행사는 말단 부패 공무원을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그리고 2014년도에는요, 공안부가 여우사냥 2014 특별활동을 전개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업은 여우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호랑이다, 파리다,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 반부패 캠페인의 방향과 강도를 좀 잴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워딩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지금 강조가 되면 상층부,
예, 그리고 파리가 강조되면 이 말단 실무 파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유사 숙청의 미스터리인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력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핵무기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넘긴 혐의.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유력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단서는 어디서 포착했냐면 중국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 핵공유 집단공사 구진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내 지금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그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에 닐 토마스 연구하는 중국 분석 전문가요. 장유사의 이런 핵기술, 핵기밀 유출 의혹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전에 실각했던 친강도 한때 러시아에 핵기술을 넘겨줬다 의혹에 쌓여있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숙청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만연합부는요, 장유사의 앞서 낭만 군수뇌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유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추가 진술이 나왔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야오화 정지공작부 주임, 2025년도에 허웨이 등 군사의 부주석의 숙청, 그리고 장유사, 이런 것들이 결국 장유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진술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군 내부 결산 과정에서는 약 4조 원 규모의 군수 조달 비리 단서가 포착됐고 그 4조 원 비리에 장유사가 연루가 됐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장유사 이번 숙청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낭만 리샹푸 전 국방장관의 승진에 관여했다는 소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샹푸는요, 2023년도 3월에 장 국방장관이 임명됐지만은 5개월 만에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10월에 뇌물 주수 혐의로 해임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앙군사위는요, 26일 날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대 당 조직 선거무 규정을 발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장유사를 비롯해서 50여 명의 50여 명의 요 숙청설, 또 수천 명의 숙청설, 이런 다양한 숙청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만큼 시진핑 체제가 지금 완전히 숙청 정치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정치 동향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숙청의 가장 큰 원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본인의 정치적인 이 권력,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 장유사 세력이 제일 세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뭐냐? 이거는 바로 뭐냐? 2027년도에 예상되는 4연임, 여기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시진핑의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파리까지 다 잡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